안녕하세요. 팩트폭행 C급 마케터 조사장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들이 온라인 홍보를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대행사는 블로그 광고를 추천하거든요. 뭐 다른 걸 추천해 줄 수도 있는데 블로그만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왜 변호사 마케팅은 블로그뿐인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선호하는 마케팅은 아직은 블로그 중심의 바이럴이라는 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다른 업종은 SNS 마케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유독 변호사 마케팅은 그런데 블로그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성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SNS 마케팅 같은 거는 성과가 잘 안 나올까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구성과 이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테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전문 직종인 병원으로 예를 들자면 일단 병원들도 블로그 마케팅은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SNS 마케팅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어서요. 대표적으로 수능 이벤트나 여름 휴가 이벤트 등등 수험표 가져오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특정 시술에 대한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벤트를 하면 광고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럴수록 병원은 계속 다양한 이벤트를 꾸준히 만들어서 여러 플랫폼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SNS라든지 배너라든지 문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님들은 수능 봤다고 수임료 할인해 준다거나 명절 이후에는 이혼 상담이 많아지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혼 상담하면 선물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직장인은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상식적으로 이벤트나 상품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벤트가 설사 있더라도 대놓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좀 특이한 거는 패소 시 수임료 환불 아니면은 사건 수임 시 상담료는 무료 이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제가 하는 걸 특별히 본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이벤트가 무조건 마케팅에 필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케팅 활동 범위를 넓히고 매출 증대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혹시나 이벤트 같은 걸로 득템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호사와 병원이 상황이 같나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다른 변호사님과 차별화되는 유형의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다면 마케팅 채널도 엄청나게 확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대형 로펌이나 몇몇 변호사님들은 SNS나 배너 광고를 그냥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광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커뮤니티 배너 광고라든지 SNS 광고 등등 이런 걸 하신 분들 중에서 마케팅 효과를 봤다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광고가 생각보다 저렴하지도 않아요. 특히 이제 배너나 SNS 광고는 보여지는 양이라든지 노출되는 위치, 시간대 등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비싸고요. 그만큼 가성비도 떨어지는 거죠. 만약 이런 걸로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이 대중적으로 브랜딩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광고를 정말 속칭 징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 공세와 긴 시간을 두고 계속 하셔야 돼요. 한두 달 한다거나 소수의 누군가에겐 보여지게 한다? 고객은 일단 이런 광고에 단 1도 관심이 없고요. 당연하겠죠. 내가 지금 변호사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블로그 광고도 한두 달 했다고 성과가 나오는 시절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도 내 블로그는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광고는 광고 기간이나 비용이 끝나면은 바로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혹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혹할 만한 무언가가 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로 끝난다? 변호사님을 찾을 확률이 솔직히 높진 않죠. 내가 지금 당장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하고 보았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업종에 비해 고객층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병원 가는 분들과 변호사님 찾는 분들 중에서 어떤 곳이 마케팅 대상자가 많을까요? 답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광고 채널을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건 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대행사가 블로그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이유는 꼭 법률 쪽만 해당되진 않고 다른 모든 업종도 다 해당이 되지만
아무튼 실력과 경험이 없어서 그냥 닥치고 블로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블로그 광고는 하기 싫어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 그냥 뭐 온라인 안 할래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에 단 1%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단 좋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변호사님이 가진 철학이나 개성,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블로그만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과를 좀 더 내야 한다면 남들과는 좀 다르게 블로그 콘텐츠의 수준을 올리고 차별화시키는 거죠. 일단 수많은 경쟁 블로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일단 눈에 띄어야 확률이 생기니까 당장 뭐 무슨 변호사, 뭐 이혼 변호사든 뭐 수원 변호사든 대규 변호사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수많은 변호사님들이 보일 겁니다. 그 많은 곳 중에서 내가 돋보여야 하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노출만 되면 땡 이런 식의 홍보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같은 블로그 주제라도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고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더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는 블로그 운영 전략을 하셔야 하는 거죠. 누구랑? 로이애드랑. 죄송합니다. 광고였어요. 오늘도 팩트 폭행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마케터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